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주 에덴교회의 심은주 목녀님 모셨습니다. 우리 심은주 목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어떻게 처음 여기 와서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그 목사님 다니시던 모교회에서 저도 그러니까 예, 청소년 때. 네, 정옥희 목사님께서 부목으로 계시던 교회에 네네. 거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네. 정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네, 청소년부터 네. 예, 교회를 다녔고 저희 네. 친구 엄마이시거든요. 친구 엄마이시기도 하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십니다. 네네. 청년부 목사님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니까 여기 이제 같이 함께 처음 개척할 때부터. 네, 거의 개척 멤버입니다. 교회에서 임명 신청을 해서 네,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청년이 좀 넘었을 때인가요? 네, 27살 정도였어요. 27살 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거의 뭐 개척 멤버로서 이제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목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목녀는 29살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이면 30살인지 29살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그럼 딱 10년 된 것 같으네요. 그죠? 네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0년간 이제 목녀 하셨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목자로 같이 임명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뭐 신앙 뭐 이런 문제 없이 남편도 예수님 잘 믿으셨고 그러니까 같이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으셨겠네요. 네네, 제가 먼저 임명을 해서 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6개월 있다가 옮기고 그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 원형 목장에서 같이 그 모 교회에서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죠? 네네,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결혼을 해서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뭐 원형 목장에도 참여하시다가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그 원형 목장이 분가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분가 목자님을 따라서 나와서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목원으로 있다가 이제 분가를 해서 저희가 2013년 3월에 목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 또 뭐 분가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2번 있습니다. 2번 목장 분가도 하셨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으셨네요. 그럼 현재 목장 이름이 뭐예요? 말레이시아 목장입니다. 말레이시아 목장. 말레이시아 목장을 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래요? 어떤 청년 싱글 목장이고요. 싱글 목장. 네네, 저희는 그 대학생들, 남자 청년들 3명과 그리고 직장인 청년, 그리고 직장인 자매들 이렇게 VIP까지 하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써 풍성하네요. 좀 있으면 또 분가해야 되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0년 전에 이제 목자 목녀 임명을 받을 때 그 분가한 목자 따라왔을 때 그때는 일반 목장이었어요, 그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분가도 해서 이제 됐잖아요, 목자 목녀가. 네. 그랬을 때 싱글 목장을 맡은 거예요, 그때? 그때는 작년 목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김재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초청 집회를 해주셨는데 그때 청년 목장 상담을 하면서 청년 목장을 권유를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싱글 목장, 청년 목장에 한 목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 하나의 싱글 목장이 저희 목장에서 분가해 나간 싱글 목장입니다. 어떤 목양의 원칙이라 그럴까? 어떻게 목회를 하시길래 이렇게 목장 사역을 잘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특히 이제 목자와 어떤 이제 그런 협력으로 하시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현재는 제가 거의 혼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2019년 정도에 저희 집에 경제적 위기가 닥쳐서 목사님이 그걸 수습하느라 투잡 쓰리잡을 뛰기 때문에 조금 목장 참석이 2020년도부터는 어려웠고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같이 남편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이제 학령기 청년들, 그러니까 진로를 찾아야 하는 대학생들과 또 결혼을 원하는 이제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그러니까 같이 미혼. 있기 때문에 네, 미혼 청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삶의 과업이랄까요? 취업을 하거나 취학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네네. 또 취업을 취업을 얻어야 될 네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결혼을 또 해야 되는. 되는지.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필요에 맞춰서 네네.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3년 전에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뭐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남편이? 아, 저희는 사실은 둘 다 직장인인데 네. 조금 더 재산을 보고자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했는데 조금 투자가. 무리하게 네. 되는 바람에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도 그런 계속 해야 되는 네네.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네. 어려운 과정. 그 그래서 상태입니다. 남편 목자가 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사실 목회는 거의 목녀가 다 감당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자는 참석은 하시겠죠, 목장에? 못할 때도 있고. 네, 참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중학생 자녀들이 2명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두 남매? 네네, 남매. 네. 그러면 이제 특별히 또 싱글 목장이라면 사실상 그 자기 집에서 이제 목장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목자 집에서 주로 모이잖아요. 이 지금 말레이시아 목장도 그렇습니까? 저희는 교회 카페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여는 거를 저희는 약간 제자도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푸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열어서 특히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는 가정일 경우에는 가정을 여는 걸 다 원칙으로 하고 혹은 혼자 교회를 다녀도 가정을 열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밥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게 원칙이죠. 예전에는 밥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도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훈련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오래 하다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시키다가 2명씩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분담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메인 요리만 준비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든 목원들이 디저트는 이렇게 준비해 올 수 있게 해서 그런 음식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하고요. 저희 가정은 이제 미니 목장으로 혹은 평소에도 그냥 목원들이 밥을 먹으러 한두 명씩 이렇게 잘 오고 목자 집에서만 하는 목장이라는 개념은 저는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모이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목장 떠날까봐 겁나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오랜 기간을 놓고 푸시를 좀 했습니다. 그 푸시 지혜롭게 푸시하는 방법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목원들한테 한 4번, 5번은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목원한테? 예,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톡을 하고요. 톡을 하고. 네네. 그리고 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전화를 항상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감정과 그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나 언제쯤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직은 분가를 안 했지만 너는 어떤 목자가 되고 싶니라고 끊임없이 묻고요. VIP가 들어와도 성교원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용주도하게. 지금 목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장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네, 일을 하면서 좀 사무직이라서 저희는 조금 유동적이라서 출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편안한 부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PC 카톡으로도 가능하고 점심시간도 조금 프리하니까 연차를 쓰면은 조금 시간 외출 같은 걸 내고 목원들을 제 직장 근처로 오게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제가 움직일 수 없으니 목원들을 항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녀께서는 거의 24시간 이 목장 생각하고 목원들 생각하고 어때 연락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제가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네네. 왜냐면 무슨 심리 검사 같은 것도 하면 그렇게 공감 능력이 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목원들한테는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저희 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목원들이 많거든요. 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혹은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뭐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목원들의 상태가 네. 그냥 편안했으면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 편안하지 않아서 제가 마음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목사님께 항상 거의 20년간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담받았던 그 상담을 네. 동일하게 목원들한테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목원에게만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또 목원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라도 내가 계속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목장의 힘이 된다. 네. 그러니까 참 뭐가 조건이 좋아서 잘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 조건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정의 경제 문제도 있고 애들도 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은 목자로서도 제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없고 한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청년들에게 그것도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를 채우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제 아까 우리 20년 동안 나를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네. 목사님이 우리 목녀님을 어떻게 케어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가장 내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특히 이제 목장을 섬기는 동역자로서 목사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케어하고 훈련시킨다 라고 질문한다면? 아까 목사님이 내려놓음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수직적 리더십을 네. 수평적 리더십으로 변환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야, 참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수직적 리더십을 수평적 리더십으로 네. 변화시키는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리더십을 양도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교회 정신으로 그런 부분을 아예 편안하게 우리 목원은 제 양인 거예요. 우리 좀 속어로 제 새끼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부분을 제가 힘들다 할 때마다 되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데 그게 목장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힘들다 상담을 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헌신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네, 많이 거의 무한대로 해주신다. 헌신을 해주시고 정말 목사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저는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이거는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목원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보고 배우는 거를 목사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한 20년 정도를 돌봐주셨으면 이제 써먹을 때가 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그냥 빙그레 웃으시거든요. 계속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을 또 내가 우리 목원들에게 네.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 리더십의 통로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내려놓음을 모본으로 보고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네. 첫째 우선 목녀로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로부터의 케어라고 본다면 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목회를 지금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시간적으로 직장에 매여 있는 게 조금 힘들고요. 시간적으로. 네네. 네. 그건 뭐 물리적인 거니까. 네, 그거 외에는 사실은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네. 뭐 특별히 어려움 없다고 얘기하면 질문자가 사실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래요. 그러나 그 사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런 뭐 환경이 편안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그 힘듦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원래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 그리고 목원들은 저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돌보야 하는 것, 제 힘 닿는 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경험들이 계속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듦으로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때 어떨 때 가장 내가 도움받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내려놓는 거는 보고 배우는 거고. 네네. 시간 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할 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 좀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핵심의 문제의 핵을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혼적인 필요든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코멘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잡아주셨나? 가정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저희 그 둘째나 이렇게 제가 약간 감당하기 버거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방법을 실제로 이제 청소년부 목사님과 함께 그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청소년부 목사님에게도 그 짐을 좀 나눠주시고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케어도 영적인 케어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케어의 방법들을 함께 제공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돌봄을 받고 저희 아이는 청소년부 목사님께 돌봄을 받고 제가 무슨 이런 복이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고 어려운데도 어렵다고 하지 않고 아이고 뭐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내가 우리 심은주 목자님도 목녀도 잘하면은 정옥희 목사님처럼 목회할 것 같아요. 교회 개척도 하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사역이 제일 재밌기는 한데 그 지금의 상황과 뭐 특별한 콜링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여주시는 대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목회자의 영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쭉 다 해보고 부르시면 또 부르심대로 나아가고. 네, 정확한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네, 목사로서 저는 그냥 평신도로 평생 사역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혹시 뭐 알아요? 남편이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전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 있고 또 훈련이 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이제 청년들 목원들을 말입니다.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취업해야 되는 사람, 결혼해야 되는 사람, 그들을 도울 때 그러니까 목자 혹은 목녀로서 어떨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목장을 좋아하고 또 그 목녀의 리더십에 따르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지 그 팁이 있다면.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그 시각장애인 저희 목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인데 이제 진행성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증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데 근데 청소년기에 그렇게 계속 진행성 장애를 겪게 되니까 이 학생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무기력증. 그래서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저희 목원이 되면서 이 아이가 가장 빨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시험이나 학업의 성취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단한 시험,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 시험이랄까, 뭐 토익이나 이런
그 장기간 준비가 필요 없는 네네. 그러니까 암기력으로 가능한 왜냐면 또 그 친구가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네 제가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수준에. 네네 그래서 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특별실에서 네, 신문지보다 큰 시험지를 가지고 네 이걸 자격증을 따내더라고요. 아하. 네, 이 자격증을 따라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취감을 느꼈고 공무원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공무원이 지방직 과락만 넘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무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익혀야 할 프로그램과 그리고 준비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네 푸시를 하고 이제 뭐 메가스터디 같은 이런 공무원 코스 온라인 코스를 수강권을 끊게 해서 네. 지금 공부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같이 길을 찾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이제 나중에 보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네, 자매예요? 아니면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3살입니다. 이 형제가 나중에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내려와서 그 형제하고 한번 인터뷰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네 너무 은혜로운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녀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중학생 자녀들도 다 목장을 좋아해요? 중학교 자녀들은 그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소년 목자 수련회 또 다녀왔고요. 네. 큰아이 같은 경우 유순하게 가고 있고 작은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딪힘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교회 테두리 안에서 목장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10년 목녀를 하면서 10년 동안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하면서 가장 내가 수지 맞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통계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목자하면 집 산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집을 샀습니다. 저희는 원래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전에 사는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대출을 조금 많이 끼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집이 되게 열악했거든요. 공단 지역에서 채광이랑 통풍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9년 동안 이뻐라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채광과 통풍이 좋은 집으로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산 집은 그러니까 부엌도 엄청 넓고 16층에다가 채광과 통풍 다 좋습니다. 그런 집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저에게 시간적으로 출퇴근도 15분 만에 되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프리한 그리고 출장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출장도 많은 그리고 제가 적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알게 하는 그런 직장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직장을 찾고 있을 때 이 직장에 한번 넣어봐 이 직장에 한번 넣어봐 면접을 완전 망쳐가지고 제가 그 직장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직장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직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뭐 어떤 특별한 뭐 혹시 전공을 뭐 하셨나요? 사회복지입니다.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접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 서비스하는 기관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교재 개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아니 워낙 말을 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을 샀고 직장도 또 얻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말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이제 거의 방임을 하다시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쫓아다니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집은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아빠 느낌이고 남편이 엄마 느낌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본인의 이제 어렸을 때의 이런 결핍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랐고 또 위험한 상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방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험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 그런 그냥 아이들이 지금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게 제 손길은 아닌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엄마들이 애 잘 키우려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냥 올인하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애들이 다 네, 그러니까 잘 잘해주고 아주 뭐 공부적으로 뭐 뛰어나거나 뭐 애들이 뭘 잘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예수 잘 믿고 네네.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네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네. 남편도 지금 물리적으로 이제 목자 사역을 잘 못하긴 하지만 네네. 목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네, 목원들의 모든 그런 상태와 현황을 제가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목장톡에서 뭐 다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목원들에게 좀 푸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오늘 네. 기분 좋은 네. 그런 인터뷰였고요. 네. 이 교회에 우리 정 목사님 함께 도약하는 아굴라 브리지길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도 지금 한창 젊으시니까 네.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또 쓰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